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은 선진대국 대개혁 100+1 중에서 경제, 노동, 과학기술 분야 선진경제대국 도약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정부가 되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60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비약적으로 도약을 했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이 되어서 소득 3만 불 시대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선진국 진입에는 도달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선진국 경제에 들어갔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하고 번영과 풍요의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7공화국 출범은 매우 귀중한 모멘텀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열어갈 제7공화국 경제원칙은 자유와 창의입니다. 60 시절에 헌법 제119조의 예외조항인 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에 우리는 과도히 치우쳐서 과도한 규제와 간섭 분배가 40여 년간 되어 왔습니다. 선진대국의 홍준표의 경제원칙은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첫째,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규제 완전 혁파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5대 경제정책의 방향은 첫째, 민간 경제 부흥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이루고 셋째, 생산성에 따른 분배 정책을 시행을 하고 네 번째,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에 주력을 하고 다섯째,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의 자유와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상황을 직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고 번영과 풍요의 토대를 마련하여 후대에 떳떳하고 또 자랑스럽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경제, 노동, 과학, 기술 분야의 중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노동, 과학, 기술 분야의 그 첫째는 집권하면 민관경제 부형 5개년 계획을 적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급으로 미래 전략원을 만들고 민간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담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2등 전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게 지금의 세계입니다. 이제 글로벌 선도형의 최초 유일한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초격차
기술을 상용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AI, 양자, 상온 상압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과 같은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상용화하도록 민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판 두바이 특구 규제 배제 특별구역을 설치하겠습니다. 규제 배제 특별구역은 두바이나 싱가포르 같이 일반 국내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조세 금융을 포함하는 강력한 특례를 두는 독립지역처럼 운영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한국판 두바이 특구는 주로 지방에 만들 생각입니다. 지방을 금융 특구도 만들고 또 각종 특구를 전국 지방에 다 분산을 시켜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재정 DTI를 도입하여 국가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TI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비율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2070년도에는 현재의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이 정부도 빚을 낼 때 상환계획과 성장률을 반드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7광구 석유를 개발하여 그레이트 코리아 국부 펀드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자원 중시 정책으로 돌아선 지금이 우리나라도 바닷속 유전 개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제7강국 개발에 촉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대 관문공항을 육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 대구공항, 가덕도 신공항 5대 거점으로 해서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을 실어 나를 하늘길을 전국에 골고루 열어줘야 합니다. 나머지 공항들은 필요하면 민간에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신공항 건설, 또 공항이 5대 공항이 대한민국의 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산업 게이트 프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을 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진출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이죠. 최초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SMR은 필수입니다. 분산형 발전의 최적 모델인 SMR을 최저로 상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가 없으면 이 반도체나 첨단 산업, 특히 데이터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인 지역 일부 평택 지역에 삼성 반도체와 SK가 3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은 무슨 전기를 끌어올 데가 없어요. 첨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하고 물입니다. 전기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이야 지금 4대강 물도 있고 각종 댐물도 있지만은 전기 문제는 SMR을 갖다가 우리가 상용화하지 않고는 산업전기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도심교통 UAM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도심 항공은 거의 UAM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래 교통혁명이 이룰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미국만큼 가상자산 규제를 풀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카드 수수료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카드 수수료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이게 뭐라고 했지? 디지털 화폐. 예. 좀 이따 나는 잘 모르니까 이벤트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신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번째,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도시를 만든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존의 구도심을 제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풀면 이게 신도심 못지않게 도심을 갖다가 재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걸 갖다가 규제를 하려고 재건축 초과 이 관수제를 이걸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도 문제 많고, 제가 대통령 되면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이 폐지해서 재개발 지역에서, 재건축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재산적 이익을 좀 얻겠다는데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재개발, 재건축만 제대로 풀어가지고 도심을 재구조화를 하면 100만 원을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정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일률 적용은 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과하지 않나. 업종별, 지역별, 내외국인 차등제를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4번째, 강성기종노조를 혁파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치하면서 줄곧 주장하던 겁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이 왔어요. 신청해라. 대구시에서는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오지 않는다. 한국처럼 강성노조, 특히 금속노조가 판치는 나라에 어떻게 테슬라가 들어오겠느냐. 그거는 하나만한 짓이다. 아마 대구시만 신청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로 갔잖아요. 강성노조는요, 이런 강성노조 있는 나라에 제조업은 오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머니게임에 투자해서 돈은 벌어가도 제조업에 투자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15번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CF, 이 탄소프리 정책이죠. 탄소프리, CF100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번째,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달나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물어봤어요. 야, 2030년까지 되겠나? 현재 정부 계획은 2032년이랍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2030년까지 정부가 지원을 좀 더 해주면 할 수 있다고. 17번째, 지식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겠습니다. 18번째, 식수댐을 건설하고 남한강, 낙동강 수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4대강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 남한강에 물은 넘쳐나요. 근데 그 남한강에
물은 넘쳐나는데 낙동강 수계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충주죠. 남한강 수계하고 지금 안동댐이죠. 그 중에 영주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도수로로 연결하면 남는 물을 서해로 내려보내지 않고 낙동강 수계로 내려보내가지고 전 국토가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관로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19번째, 국민 지갑을 보급하고 디지털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20번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원화를 국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이병태 교수님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21번째, 중산층 청년층을 위한 싱가포르식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 말은 토지 임대부 주택인데 이것은 2008년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재정책으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잠시 시행해 보고 시행을 보류했어요. 보류하고 제가 경남지사로 내려갔을 때 여야 합의로 이 특별법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건설업자들이 이제 이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못 번다. 아파트 업자들이 하도 아우성이 있어서 내 경남지사로 내려갔을 때 2014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폐지해 버렸어요. 근데 이 법은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일부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등 주택세제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상속세를 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업 상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대기업하고 있는 분들도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상속 시에 경영권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속세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입니다. 25번째,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전환 또는 개편을 우리가 민간에는 권유를 하고 정부에는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6번째, 주 52시간 노동시간제의 예외를 확대를 하고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